네, 벌써 이곳 메인 무대 위에서 바라보니까요. 추운 겨울, 이른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청년 인재분들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 전시장을 찾아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오전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업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동안 아마 많은 우리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 바로 내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앞서 취업에 성공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성공 스토리이겠지요. 자, 이 시간 2024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게 되신 우리 수상자 5분의 입사 선배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수기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블라인드 채용과 청년 인턴, 고졸 채용,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장애인 채용까지 5개 부문별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공공기관 취업 성공 이야기, 무척 흥미로운 주제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채용 분야에서 이 수능 4등급의 평범했던 학생, 공공기관 입사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국마사회 이병찬님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블라인드 채용 공모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 이병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입사하게 된 그 제도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이제 뭐 장애인이나 뭐 지역 인재 같은 뭐 그런 다른 특이한 채용 제도를 포함해서 다 포괄해 가지고 요 블라인드 채용을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한국마사회 크게 2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 산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마 사업입니다. 말 산업은 이제 좀 특이하실 것 같은데 말에 대한 생애 주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저희 한국마사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마 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세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세수로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나라 발전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입사를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내용은 이제 한국마사회 부스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제 한국마사회 입사까지의 스토리라인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좀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수능은 4등급이었고요. 4등급으로 뭐 갈 수 있는 대학 없어요. 그래서 정시작 포기하고 뭐 재수를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까지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수시 2차 전형에서 좀 기적적으로 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근데 뭐 대학 가서도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막 학사 경고도 받아보고요. 학점은 뭐 3.3점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B에서 B+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좀 뭐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졸업만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경험은 뭐 전무했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대기업이 생각보다 이제 서류에서 되게 빡빡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저도 이제 대기업을 좀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대학 졸업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도 적게 되고 제가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도 이런 것들을 좀 서류 전형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서류 전형도 약하고 대학도 막 그렇게 대단한 대학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1차 서류 전형에서 전부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좀 자연스럽게 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2차 필기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도전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1차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뭐 제가 타임머신 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학점을 다시 딸 수도 없는 거니까 뭔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뭐 니트족, 뭐 다른 말로 이제 백수의 삶을 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냐? 어쨌든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뭔가 변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뭐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뭐 동기들 취업 소식 막 듣게 되고요. 뭐 엄마는 저 보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소리 지르시고요. 뭐 거울 속 제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죠. 그리고 뭐 아빠는 저 보면서 한숨 쉬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직접 벌었는데 아르바이트 동료들이 다 젊고 좀 어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저를 무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뭐 가장 큰 계기인데, 좋아했던 알바하다가 이제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거의 뭐 짐승 마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자 그렇게 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여기다가 썼냐? 그냥 같이 뭐 공감하자, 나도 힘들었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제목처럼 이제 기폭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들 다들 취업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 그냥 열등감, 우울감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기폭제로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블라인드 채용, 그냥 학연, 지연, 혈연을 막고자 하는 그런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제도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앞으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만 평가하겠다. 저는 이렇게 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이제 백수 생활을 좀 접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그런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쭉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여러 가지 땄고요. 어학 점수도 토익 점수 650점에서 905점까지 끌어올렸고요. 오픽도 IH까지 받았고, 공통 가점으로 여러 가지 가점 자격증도 다 취득했습니다. 어떻게 제로 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제 공부 방법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공 10시간 목표로 공부했어요. 근데 순공 10시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적어도 15시간은 공부하셔야지만 순공 시간 10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1일 20 공부법이라고 해서 저 아침에 밥 먹고 도서관 갑니다. 그리고 3시에서 4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때 밥 한 번 더 먹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최소화하는 공부법을 쓴 거죠. 그리고 보조 어플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 좀 어필하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NCS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마지막으로 면접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 대학교 때도 막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 뒤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너무 길어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공백기 때문에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저는 극복했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턴 경험 없고요, 대외 활동 경험 없고요, 직무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에 어떻게 썼느냐, 그 영어 성적 같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50에서 905점까지 끌어올렸다. 이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영어 성적, 정말 벽이라고 생각했던 영어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노력만 가지면은 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는 출근하자마자 입구를 항상 걸레질하면서 그렇게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회사 생활할 때도 항상 사소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바했던 경험들을 이용해서 조금 꼬으면서 본인 팩트 기반 안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은 충분히 공백기를 가지신 분들도 면접 전형에 좋은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대학 수능 시험 성적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 그렇게 잘 못했는데 부끄럽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성적표 공개합니다. 254, 237이에요. 7등급 처음 보셨죠? 이런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노력만 가지면 어느 대학도 어느 회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은 다들 본인들이 가고 싶은 그런 공공기관에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부스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센스 넘치고 열정적인 발표로 오늘 최우수상 수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어서 고민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청년 인턴 분야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금이 환영을 위한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수력원자력 김예현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입사수기 청년 인턴 부문 발표를 하게 된 한국수력원자력 김예현 주임입니다. 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약 8개월간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을 준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청년 인턴으로 일하는 도중 정규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해당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2024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약 3만 1,000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으로 국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거나 채용박람회 부스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인턴이 최종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간에 정규직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방향성을 정한 뒤 취업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기간이 나랑 어울릴까? 꼭 대도시에서 일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으로 입사해야겠다라는 최종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최종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청년 인턴으로서 정규직으로 금이 환영하기 위해 사용했던 4가지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경영평가부의 인턴으로서 보고서 작성 보조, 뉴스 스크랩, 그리고 행사장 준비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는데요. 이러한 업무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리해두고 다음에 같은 업무를 받았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담당자나 마감일 그리고 수량 등을 함께 기재해두어 해당 내용을 언제든지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업무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하기입니다. 인턴이지만 정규직의 마음을 가지고자 부서원들의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흡수하고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원들이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다못해 전화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보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원들과 대화할 때 우리 회사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단어를 알려주셨는데요. 이처럼 현직자의 단어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은 것이 면접에서 돋보이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 부서에서 해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환율 계산을 하실 때는 NCS에서 피하고만 싶었던 환율 문제의 실효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영어 원문 뉴스를 스크랩하면서 왜 서류 전형에서 높은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업무를 받으면 이 업무를 왜 해야 할까? 시키신 목적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과물을 다시 만드는데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고민이 유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차장님께서 행사장에 걸 현수막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현수막을 왜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행사장에 온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보고 우리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이 현수막에 우리 회사의 역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울리는 디자인도 제안드렸습니다. 실제로 행사장에 행사 준비를 하러 갔을 때 제 의견이 반영된 현수막을 봤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리고 의견이 좋으면 무엇이든 수용해주는 수평적인 문화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주변 환경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인턴을 지원할 때 다양한 사업소 중 본사로 지원을 했는데요. 본사에서 일하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후기를 찾아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활동하기에 제가 원하는 스터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도 했고 타 부서, 타 직렬의 인턴들과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스터디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본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적인 지원을 하신다면 취업 준비를 하는 좋은 밑바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을 최종 목표로 했기에 8개월이라는 인턴 기간이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의 인턴 경험이 정규직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굵직한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사실 잠시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돌발 변수가 있었어요. 그 변수에도 굴하지 않고 차분하게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김희연님의 또 단단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주제입니다.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이 자리해 주셨네요. 고졸채용부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공님의 발표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입사 수기를 발표할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공주임입니다. 먼저 저희 AT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드리고 채용 절차를 설명드린 후 저희 입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농수산식품의 고루 안정 및 유통계산 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거는 AT 중장기 목표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나와 있으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T 채용 절차입니다.
제가 응시했던 고졸 채용 전형의 절차인데요. 서류에서는 자격증과 교육사항,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필기에서는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와 전공시험을 봅니다. 면접은 역량면접과 종합면접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또한 AT 고졸 채용의 경우 병역 비필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기만성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관내 마이스터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 선배들의 취업 수기를 들으며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기관 입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입학 이후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 정보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 능력 강화입니다. 직무 지식을 키우고 전기, 기계, 화공을 아우르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전공인 화학공학뿐만이 아닌 기계 일반, 전기 전자 기초 등 타 전공의 수업을 들으며 다방면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검정시험, ITQ 등을 공부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사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 여러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였지만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직무 지식은 충분하지만 그에 비해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아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 반도체 생산 공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이후 생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공공기관 취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인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주경 야독을 실천하며 직무 지식과 능력을 함양시켰습니다. 다음은 필기전형입니다. 필기시험의 벽을 넘기 위해 그동안 응시했던 공공기관의 NCS 점수를 분석하였습니다. NCS에는 모듈형, 피셋형, 피들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저는 피셋형 시험이 있을 때면 유독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출근길 짜투리 시간에 오늘의 뉴스 기사를 정독하며 글을 읽는 습관을 들였고 국내 정세를 파악하며 지식과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이해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빠르고 정확한 자료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시험 전에는 시중에서 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 NCS 봉투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실제 시험에 맞춰 풀어보며 필기시험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준비하였고 이러한 저의 노력을 통하여 높은 벽이라고만 느껴졌던 AT 필기시험의 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고비였던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며 얻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나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직무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갈고 닦아왔던 능력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출고 업무를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비축기지에 근무하며 시설 업무뿐만이 아닌 입출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족스럽게 면접 전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끝없는 자기 개선을 진행한 결과 202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입 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길은 아니었을지라도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단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매진하였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매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분석하고 발전하는 사람들만이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합격 수기를 준비해 주신 석웅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선배, 입사 선배들 발표를 생생한 수기 성공 스토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번째 지역 인재 채용 부문에 대한 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우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진영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발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에서 지역인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진영입니다. 오늘 비수도권 출신으로 비수도권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취업 성공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관 소개와 2025년 채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흑백요리사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흑백요리사 예능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 흑백요리사 지도도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이 전국 흑백요리사 지도를 보면서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흑백요리사 40명 중 4분의 3인 30명의 식당이 모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흑백요리사 지도가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국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인 44.82%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르고 돈이 흐르는 곳에 고급 식당이 밀집되기 때문에 흑백요리사 식당들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와중에 비수도권 출신인 제가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광주입니다. 제 대학교와 대학원 모두 광주에 있는데요. 광주의 특징은 10년째 청년 고용률이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전국 청년 고용률이 10년 동안 40%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지만 광주만큼은 10년째 40%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 도시에서 취직이 안 되는 철학과에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공부에 재주가 있다고 믿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된 영어 논문들을 읽으면서 석사 논문을 중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취직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저는 광주 청년 고용률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로 기관을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광주 주변에도 광주 전남, 전북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까닭은 수도권 과밀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안에서만 일자리를 찾던 제가 전북 전남권으로 시야를 넓혀보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었기 때문에 제 전공인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뜬 당시 채용 공고입니다. 저는 이 채용 공고에서 숫자 2라는 저 글씨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전국의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단 2명만 뽑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좀 더 내려보니 우대사항의 지역인재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하면 총점의 3%를, 전북 외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하면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제도였는데요. 저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전북 외 지역에 속해서 총점 100점 중에서 2점을 가산점으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무서웠던 마음도 좀 가라앉고 용기를 가지고 채용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정성껏 쓴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등 경력을 증명하면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2차 전형인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 무사히 합격을 하면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캡처를 해온 것인데요. 당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최종 경쟁률이 109대 1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인지 몰랐었는데요. 제가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게 된 까닭은 제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천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제도로 인해서 받게 된 가산점 2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대 졸업생으로만 살던 저에게 지역 인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뜻도 있지만 지역의 관점으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입사 5년차가 됐는데요. 제가 과연 지역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되돌이켜 봤을 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국 출판사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출판업의 매출업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80%가 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인프라는 전국으로 이전이 됐지만 출판 인프라는 아직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단로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출판사나 서점을 오픈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전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 움직임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올 그날의 청년에는 지역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저의 취업 성공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기관과 채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 법령으로 가지고 있고요. 출판문화산업진흥으로 국가 지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를 다루는 출판 산업 분야, 그리고 독서 문화의 향유와 확산을 포괄하는 출판 문화 분야까지 모두 포괄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신규 채용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5년도에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1명, 체험형 청년 인턴 4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등 서류 전형으로 10배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고 2차 필기 전형에서는 NCS 50%, 출판 관련 논술 문제 50%로 해서 5배수 인원을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면접 전형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수행 능력, 인성 등을 평가하면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 우대 사항입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부터 본원 청년 인턴까지 다양한 우대 제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3%까지, 공공기관 청년 인턴인 경우에는 만점에 2%까지, 본원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오늘 체험 부스를 마련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합격 수기를 준비해 주신 김진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우리 또 예비 또 합격을 앞두고 계신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 진심 어린 또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부문의 39전 40기를 주제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박연규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박연규입니다. 제 발표는 영상으로 듣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에서 근무 중인 박연규 주임입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장애인 채용 분야에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간의 제 삶을 정리해보는 기회라 여겼고 아파트 분양 잔금 때문에 한푼이 아쉬워 상금이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전에 선정되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될 줄은 정말 1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입사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입사 공고를 보고 처음 접해봤으니까요.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진흥을 통해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소속된 사회적가치인증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SVI라는 모듈로 측정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 지원,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국제포럼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의 정관 변경과 인증서 재발급 등의 사후관리 업무와 예비사회적 기업의 통계관리, 서무 업무 등을 맡았고 올해는 담당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스토어 36.5라고 검색하면 되고 일반적인 쇼핑 사이트처럼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록된 기업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들이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할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적인 쇼핑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말하기 부끄러우니 수기집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와 준비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채용 절차에서 제일 기본적인 루트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임용 순입니다. 여기에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공시험, 논술 전형, 2차 면접 등이 추가되거나 필기 시험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경험을 토대로 채용에 대비하는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업 사이트 가입 및 메일링 서비스 신청.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다양한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입해서 사이트에서 채용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서 관심 분야를 등록하면 매일 2에서 3회 정도 채용 공고가 정리된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메일로 받아 적절한 공고를 볼 수 있으며 공고를 클릭하면 채용 사이트로 이동해서 원서 접수로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근무와 필기 공부를 했고 주말에 메일을 정리하면서 적절한 공고를 발견하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국가공기업공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의 행정직, 사무직 장애인 채용은 거의 전부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원서 모아두기.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원서부터 계속 모아놨습니다. 보통 한글에서 작성하고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한글 파일의 질문과 답변을 모아 파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아놓은 한글 파일이 8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의 질문이 대동소이하기에 지원서상 질문을 검색해서 전에 작성해 놓은 한글에서 찾아 붙여넣기 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원서를 완성할 수도 있기에 시간과 노력을 매우 아낄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및 자격증 공부. 아시다시피 경영이나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별 전공과 시험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NCS 공부는 필수입니다. NCS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채용 시즌이 아닐 때에 컴퓨터 또는 한국사나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등의 자격증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닐 때에 야근이나 철야 업무도 많이 했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시간 내 근무를 되도록 하지 않고 칼퇴해서 집 근처 도서관으로 직행하여 저녁을 먹고 3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한 것은 아니고 책도 읽고 잠깐 산책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도 응시해서 1급을 취득했습니다. 2023년 1월 퇴사 이후에는 주 4일 정도 도서관에 가서 5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NCS는 고시 공부처럼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꾸준히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합격률이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4. 면접 준비. 필기를 통과했다면 대망의 마지막 관문. 면접 전형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준비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넘칠 만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 면접이나 꼬리 질문 등인데 일단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 등에서 이슈가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두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일종의 대본처럼 만들어 놓고 면접 일주일 전부터 틈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 리뷰 사이트나 면접 컨설턴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둘 다 활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리뷰 사이트를 채용 시즌에 맞춰 1에서 3개월 정도 단기 결제하여 이용하시면 본인이 지원한 기관의 평점이나 사내 분위기 파악, 업무 스타일 등을 알 수 있고 면접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워도 면접 분위기나 방식, 상황 면접에 대한 힌트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 혼자 준비했습니다만 면접 스터디 활동도 있으니 각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전에 심신안정제 복용도 추천드리고 면접 탈락에 크게 낙담하지 말길 바랍니다. 면접의 기회가 많을수록 면접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됩니다. 일단 제가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했던 방식을 4가지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만이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방식, 상황 등이 다르니 다양한 방식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안을 취사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기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저는 처음 공공기관 면접부터 진흥원 면접까지 40회 이상의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기관은 도합 6회의 면접에 응시한 곳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장애가 심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고 사회복지사나 다시 해. 어차피 매년 호봉은 오르잖아. 등? 저 역시 확신이 있었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다른 면접자에 비해 제 장애가 상대적으로 심해서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의욕이 상실된 경우가 다반사였고 결과가 나오면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너무 지친다. 다시 돌아갈까? 대답은 잘한 것 같은데 또 탈락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이은 면접 탈락의 자존감은 멘트를 뚫고 외에게 닿을 지경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예비 합격이 점점 늘어나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만 44세 3개월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전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 생에서 제일 젊을 때이고 성공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빠르니 당장 시작하라. 비록 가족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독립하여 24년째 혼자 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8년 전 야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집 대문 앞에서 발견된 죽어가던 어린 고양이를 살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소액이지만 후원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친구나 전 직장 동료들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살 수 있는 현재에 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꽃길과 가시밭길을 번갈아 지나가게 됩니다. 꽃길만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시밭길은 찰나의 순간이고 되도록 꽃길이 오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준비 과정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진흥원에 입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 신입 직원분께 연말까지 월 2회 커피를 사드리겠다는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는 참 든든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취업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막막함과 불안의 이 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꽃길과 가시밭길이 교차하겠지만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최우수상 합격 수기를 이렇게 5분의 발표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10시 5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오늘 2025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개막식을 바로 이곳 메인 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